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2장 두 번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순서에서는요, 변수가 뭔지, 그리고 변수를 어떻게 선언하고, 변수에 어떻게 값을 담는지, 그리고 변수를 쓰면 뭐가 좋은지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변수와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죠.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고, 숫자 중에서는 등수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자료형들을 또 묶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형, 데이터의 어떤 종류를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기본 자료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음수 3, 음수 2, 음수 1, 0, 1, 2, 3과 같은 정수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4, 4.28, 0.01 같은 실수 자료형, 소수점 값을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헬로 월드라든지 1, 2, 3, 하이 해가지고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문자들, 이것들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했고요. 그것 말고도 true와 false 값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지는 자료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부울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복소수 자료형도 있고요. 뭐 리스트, 튜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자료형은 이런 게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자료형 10을 x라는 변수에 넣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x는 정수형의 값을 담아두고 있는 자료형이죠. 그래서 요거를 정수형 혹은 int 타입 변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이제 3.14는요, 우리가 실수형 자료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x는요, 처음에는 정수값을 담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3.14를 할당하게 되면요, 요게 실수형 변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값이 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자료형이 바뀐다는 거죠. 자, 파이썬 변수는요, 어떤 자료형이든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x가 x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x가 3.14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되면 실수형 변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가 x에다가 헬로를 넣잖아요. 그럼 얘는 문자열을 담는 문자열 자료형 변수가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들어가는 값에 따라 가지고 자료형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놈을 우리가 동적인 형 결정이라고 합니다. 다이내믹하게 형이 결정된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C 언어나 자바 언어를 이제 미리 배웠다면 한 번 자료형이 딱 정해지면 바꿀 수 없죠. 이런 거는 우리가 정적인 형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자료형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그때 자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type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료형 값을 주거나 혹은 변수 이름을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클래스 플로트 해가, 요거는 실수형 자료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셀러리 이꼴 250 해가 타입 셀러리를 해보면 클래스 인트 이렇게 알려주고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홍길동, 부산시 광안로 1과 같은 문자열을 담잖아요. 그리고 나서 타입 네임, 타입 어드레스를 해보면 이게 str 이래가지고 문자열 변수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x 이꼴 10, 그런 다음에 x를 출력해보면 10이 있죠. 그죠? type of x는 class int이고, 그래서 이 x에다가 예를 들어 3.14 값 같은 실수 값을 담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type of x 이렇게 해보면 class float 이렇게 나오고요. x 이꼴 hello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나올까요? class str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name 이꼴
한글 문자열 홍길동을 담았다. 역시 type of name을 하게 되면 str이 되는 거죠. 그죠? 만일에 여러분이 b라는 값에다가 to라고 하는 값을 담았다. 그리고 나서 type of b 이렇게 보면요. 클래스 bool 해가지고 bool 자료형이다. 이런 걸 알려주죠. 혹은 type of 10 혹은 type of 이렇게 해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도 역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게 바로 type 함수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자료형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자료형에 따라 가지고 연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x 값이 10, y 값이 10이 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20이 되는데요. x에 good, y는 morning이 있다. 그래가 x 더하기 y를 하면요. good morning이라고 하는 즉 문자열 두 개를 붙여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형에 따라 가지고 더하기 연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x는 10, y는 10입니다. 그죠? x 더하기 y를 하게 되면 20이 되죠. 그죠? 자, 다시 그럼 x는 good, y는 morning을 했다. 이제 x 더하기 y를 하게 되면 good morning이 붙어 있죠. 그죠? 다시 그러면 23 더하기 56은요 뭐가 될까요? 23, 56의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23 더하기 56은요 23 더하기 56이니까 79가 되겠죠. 그죠? 즉 숫자 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료형에 따라 연산이 적용될 때 하는 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료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도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x는 7, y는 6, 그죠? x 더하기 y 더하기 x 그러면 7, 6, 7이 되겠죠. 그죠? 예. 만일에 숫자 7과 숫자 6이라면 그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자, 이런 좋은 도전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상당히 똑똑한 기계입니다. 그렇지만 얘가 이제 수치 표현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3분의 1을 계산할 때 0.333333으로 시작하는 무한소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컴퓨터는 이 1을 3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값을 저장할 때 계속 계산을 해 가지고 그 값을 저장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무한소수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냥 점점 이렇게 약으로 표기하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최대한 이 값을 담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끝자리에서 오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의 한계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가 이제 3분의 1을 0.333333333333까지 표현했다. 그럼 여기 오차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이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저장하는 이 앞에 부호 비트가 있습니다. 0이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수, 그죠? 예를 들어서 10의 3성 혹은 10의 마이너스 3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요 부호를 요 지수부를 표시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값 곱하기 3.3333 요런 값이 있겠죠. 그죠? 요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좀 바보 같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거예요. 0.1 더하기 0.1을 하면 0.2 그리고 얘는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 연산자예요. 즉 등호 두 개를 붙이면 오른쪽에 있는 값과 왼쪽에 있는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0.1 더하기 0.2는 0.1 더하기 0.1은 0.2와 같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해보면 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컴퓨터는요 0.1 더하기 0.1 더하기 0.1은 0.3과 같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디선가
미세한 수치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한 값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기기이기 때문에 미세한 수치 오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0.1 더하기 0.1 더하기 0.1을 해보면 되는데 결과는 기대한 0.3이 아니고요. 0.3 0000000 해가 뒤에 끝에 4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미세한 수치 오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파이썬은 굉장히 큰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의 백성, 그러니까 10의 요 값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컴퓨터의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가 크다. 그러면 큰 값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의 모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컴퓨터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인간은 주로 텍스트를 처리하고 그 정보를 표현하고 저장하는 것에 굉장히 좀 민감하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0과 1의 값을 저장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 값이 이와 같은 어떤 문자 형태로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자열들의 모음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 문자열들의 모음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뭐 텍스트라고도 부릅니다. 혹은 이제 요거를 영어로 스트링이라고 해요. 스트링은 이제 끈이라는 의미인데 글자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따옴표 안에 어떤 문자들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런 기호로 표시되는 리턴 키 혹은 엔터 키, 그 다음에 이런 기호로 표시되는 탭 키도 문자로 표현될까? 예, 이것도 문자열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걔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감싸더라도 표시할 때는 디폴트로 작은 따옴표로 표시한다는 걸 배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자열을 표시할 적에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거나 혹은 끝나지 않거나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는요, syntax error, end of line, EOL이 뭐냐 하면요, end of line, 즉 한 줄의 끝이 나도록 큰 따옴표가 안 나왔다 이 말이고요. 역시 여기서도 end of line, while scanning string literal, 이런 식의 이제 에러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문자열에 대해서 살펴보면 반드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살펴봤고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우리가 쓸 적에 철수가 안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문자열이 나오기 때문에 철수가 공백까지가 문자열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 안녕은요, 컴퓨터는 문법 오류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에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요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녕이라고 하는 큰 따옴표 문자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내버리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큰 따옴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은 따옴표를 넣고 싶을 때는요,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는 요 구간 안에요, 여기에 있는 요거는 특수한 기호로 인식하는데 바로 작은 따옴표 기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제대로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그럼 엔터 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거는 역슬래시 n으로 표기합니다. 역슬래시 표시는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엔터이라고 하는 키보드가 있죠. 그 위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화라고 하는 화폐 단위 표시인데요, 요게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역슬래시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 탭 키 있죠. 그죠? 그것도 역슬래시 t 이렇게 하면요, 탭 문자로 쓰여가지고 실제 출력하면
요렇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철수가라고 하는 요 녹색 부분으로 표시되는 부분 있죠. 요거는 문자열로 인식되지만 얘는 파이썬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작은 따옴표로 안녕이라고 말했어 라고 쓰시면 돼요. 됐죠?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날 경우 여기다가 역슬래시 따옴표 안녕 역슬래시 따옴표 라고 적어줘요. 그럼 이 역슬래시 따옴표는 따옴표라는 하나의 문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도 작은 따옴표 안에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역슬래시 n은요, 역슬래시 n을 출력하라는 게 아니고 줄바꿈을 해줘요. 안녕 다음에 줄바꿈을 하는 거죠. 만일에 여기 역슬래시 t를 하잖아요. 역슬래시 t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탭 키를 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슬래시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요, 이때는 역슬래시 두 번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안녕 역슬래시 t가 나오는 거죠. 역슬래시 두 개가 있을 때는요, 이거는 역슬래시 하나를 출력해 라는 명령으로 쓰입니다. escape 문자라는 이름으로 얘를 부르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 더하기 1 그러면 오류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00을요 str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 자료형으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료형을 변환할 때는 그 자료형의 이름을 쓰고 괄호를 써준 다음에 내가 변환하고 싶은 값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str100 그러면 str 자료형이 되고요. int하고 따옴표 100을 하잖아요. 그러면 따옴표 100은 문자열 100이죠. 그렇지만 int로 감쌌으니까 정수 100으로 변환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str 3.14, float 3.14를 하게 되면 각각 실수 자료형으로 변환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int, float, str 이런 것들이 각각 자료형들을 변환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해 가지고 그 중에 자료형 변환이 안 돼서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변환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는 출력하는 것을 배웠는데 컴퓨터 키보드로부터 뭔가 입력을 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input 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출력할 문자열을 적어주면 그 문자열이 출력되고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입력하잖아요. 그 입력된 값이 여기 쓰는 input underscore str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입력된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자료형은 무조건 문자열 자료형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name equal input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름을 입력하죠. 그러면 여기 name에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책에서는요 음영으로 처리해 놓은 홍길동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자, 인풋 함수는 다시 얘기하면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하잖아요. 그 내용을 컴퓨터가 받아가지고 문자열로 어디엔가에 저장을 하는 그런 특별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홍길동. 홍길동씨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내가 뭔가를 입력하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네임에 저장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 책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코드가 있죠. 그죠? 그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 중에 IDLE를 실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실행할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은요. 저희 다른 유튜브 동영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 링크에 달아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할 때는요. 컨트롤 F5로 실행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뜨죠. 그죠? 널널한 교수라고 입력하면 널널한 교수씨 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와죠. 다음 코드는 인풋으로 정수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값을 입력받으면 그게 문자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int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정수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x에는 정수값이 들어가고 역시 y에도 정수값이 들어가겠죠. 그럼 x 더하기 y를 하게 되면요, 그 정수값 두 개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죠? 여기다가 300.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물어보죠. 400. 자, 그랬더니 300과 400의 합은 700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무엇인가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인풋 함수로 입력을 받죠. 뭐죠? 300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input 함수를 int 함수로 감싸버립니다. 그러면 300이라는 정수가 되겠죠. 그죠? 역시 여기서도 int 함수로 감싸면 400이 되겠죠. 그러면 그 합이 뭐가 되겠습니까? 7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로봇 기사가 야구 기사를 쓰다 이런 것처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경기장은 어디입니까? 강릉. 이긴 팀은 어디입니까? 드림즈, 비룡스, 강두기, 9대7 이런 내용으로 그 경기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기로 입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예를 들어 로봇 기자가 되어서 오늘 강릉에서 야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저기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겠죠. 드림즈와 비룡스는 여기 있는 내용이겠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강두기의 활약으로 그죠? 우수 선수 드림즈가 비룡스를 7대9로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기사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풋, 그 다음에 인풋문을 스테디움, 위너, 루저, VIP, 스코어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놨다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코드에다가 그 저장해 놓은 변수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야구 기사 쓰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도전해 본다면 축구, 테니스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경기를 바꿔 가지고 로봇 기사가 다양한 기사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다른 랩 문제로 부동산 광고를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매물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방이라든지 이런 앱에 보면 광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역시 자동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좋은 랩 문제에 도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력을 점점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컴퓨터의 변수를 쓰는 방법,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나 문자열로 그죠? 저장하는 기능, 그리고 인풋 함수, int 함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코딩을 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 장은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